네, 반갑습니다. 영훈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훈고 국어 맡은 이건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러면 이제 영훈고 배정되신 학생들, 학부모님들 맞으시죠? 네. 오늘 영훈고 국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4가지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 소개, 간단하게 영훈고를 맡은 저는 누구인가, 제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달라지는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셨을 우리 영훈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국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그럼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제 화려한 이력을, 많이 다른가요? 제 화려한 이력을 넣는 것보단 실제로 저에게 수강했던 학생들의 수강평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큰 특징은요, 매니에 수많은 학생들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내신 학교를 맡았을 때 단일 학년, 단일 학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근데 그 100명의 학생들 중에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잘하는 애도 물론 있었지만 뭐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든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험이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조금 차별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출제했었고 실제로 생기부를 작성해서 학생들을 대학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시험 경향, 출제 경향을 확실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수강평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수강평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하나도 기초가 없었다. 근데 선생님 수업 듣고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겠다라는 학생의 수강평이었습니다. 완전 노베이스 학생이었거든요. 실제로 한 5등급, 6등급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엔 정말 글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건 주어 찾는 거, 서술어 찾는 것부터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접근법을 알려주니, 물론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저랑 몇 달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감이 잡힌 거죠. 방법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실제로 성적이 올랐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예능 수업이라고, 이 친구도 저랑 3년 동안 같이 매번 제 수업을 선택했던 친구거든요. 예능 수업이라고 이 친구는 써줬는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애들 절대 안 재우고 절대 안 졸게 합니다. 이건 저만의 또 노하우와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미가 있어야지 또 들을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요거 이제 서울대 간 친구가 남겨줬던 수강평인데요. 상위권부터 하위권을 다 아우르는 선생님이라고 이 친구가 저를 평가를 해줬어요. 이제 학원마다 상위권 전문 강사, 뭐 중위권 전문 강사 좀 나뉘어져 있는 게 특징이긴 한데 저는 개별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신경 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정규 수업, 단체 수업에서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제가 최대한 다 클리닉을 부르거든요. 그때 라포를 형성을 많이 하고 그 학생과 많이 친해지면서 얘한테 필요한 거를 최대한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거를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 끝났고요. 이제 고등국어가 뭐가 달라지는지 고등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다 아실 거고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내신만 열심히 했으면 됐지만 고등국어는 아니죠. 수능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신 기간 때는 내신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기간이에요. 수능 모의고사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당연히 모의고사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우리 내신 시험의 특징이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나오지 않고요.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작품을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신 성적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 국어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정말 제가 내신 열심히 해드릴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거고 학생보다 제가 잠도 덜 자고 문제도 더 많이 풀어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 그것만 따라오시면은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평소에 수능 수업, 모의고사, 즉 낯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기 위해선 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 아닐 때 저와 함께 좀 제 커리큘럼들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영훈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훈고 4개년 중간고사 출제 내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어요? 저희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20년부터 23년까지요.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고 1학년 국어 시험은요, 문학과 문법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강하게 되면요, 3월달 개강하게 되면 저는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최대한 영문고 시험 범위에 맞춰서 수능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 비율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20년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과 서답형이 25문제 그리고 2문제 이렇게 각각 나왔고요. 그리고 22년, 23년은 100% 다 객관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고요. 서답형 문제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변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문제 예시도 보여드릴 건데요. 서답형의 조건이 나름대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학생만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어서 이 서답형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 중심은 일단 객관식이 잘 나온다. 근데 여러분 객관식 아시죠? 객관식을 실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고 제가 다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중심이지만 변별하기 위해서 서답형도 출제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를 보시면요. 교과서 100%인 시절도 있었고요. 외부 지문이 20% 들어가 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건 자습서도 있고 평가 문제집도 있고 뭐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집도 있고 교과서와 관련된 대비는 당연히 철저하게 할 겁니다. 다만 누구나 다 하는 거에서 실수를 하면 이건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서답형에서 변별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지문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건 이제 학력평가 지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유인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지문이 오히려 문제에 나와서 낯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든가 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는 건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맞히지 못하는 걸 맞췄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의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케이스인데요. 작년 중간고사가요. 문학 17문제, 문법 10문제, 그래서 객관식 2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교과서에서 80%고요. 외부 지문, 학력평가 지문에서 한 20%가 나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거기서도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운 시험이었어요. 어머님들, 이제 학생들, 제가 아까 학교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면 뭘 고민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변별이 생겨야 됩니다. 1등급, 2등급 애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평가하고 쉽게 내면 학생들도 고득점 받고 다 행복하니까 하하호호 너도 나도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다백점이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변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오히려 시험 범위는 교과서 100%로 했는데 서답형이 4문제로 들었어요. 이 4문제도 까다로운 서답형. 조건이 까다로운 서답형. 그리고 객관식 24문제인데요. 제가 좀 이따 하나 사례 보여드릴 건데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는 건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문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문제에 딸린 보기도 긴 보기도 읽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별을 줬기 때문에 왜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합산해서 등급이 그 생기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변별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는 쉬울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영문고 막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사실. 국어 시험만 봤을 때. 근데 언제는 쉬울 수 있는데 언제가 쉽다면 또 다른 언제는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고 평소에 대비를 하려면 저기에 맞춰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공부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답형, 외부 지문, 낯선 지문, 수능형 문제, 긴 보기를 해석하는 능력, 이 능력을 평소에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제가 몇 개 사례를 갖고 왔어요. 뭐 문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보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보기겠죠. 그렇죠? 이 보기를 제시해서 본문과 보기와 선택지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야 되는. 두 번째가 서술형 문제 하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밑에 조건, 작성 방법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꼼꼼한 여학생들은 잘 좀 쓰거든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덜렁덜렁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조건을 못 맞춰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채점을 하다 보면 얘가 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쓰라는 대로 안 써서 감점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연습 평소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하는 지문,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 작품과 나 작품의 내용상의 공통점 차이점, 형식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수능형 문제. 이게 우리가 배운 작품이라면 쉬운데 만약에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또 보기에 나와서 그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면 이건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두 문제를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 외에 내가 배웠던 작품과 비슷한 주제 하나 골라라. 내가 배웠던 작품에서 나온 형식상의 특징과 비슷한 작품 또 다른 거 골라라.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건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의 주제를 뽑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이 문장을 읽고 여기 쓰인 표현법을 내가 뽑아내는 능력을 길러야지만이 고를 수 있는 문제고, 그건 단순히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수업,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내신 수업 꼼꼼하게 들으셔야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문고는요, 4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말은 교과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거는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연습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따로 제공하는 학력평가 문제라든가 프린트, 유인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무시 못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자습서가 없잖아요. 그건 핵심 정리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건 학원에서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어머니. 학원을 왜 다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적은 시간 투자해서 그 효율을 얻기 위해서 저는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끙끙 앓아야지 진짜 내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과목을 해야 되고, 그걸 제가 대신 다 만들어서 먹여드리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것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지문을 줬어요. 근데 자습서에 정리된 게 없어요.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린다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린다고요. 저는 그걸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읽는 방법을 공부시킬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도 풀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부 지문 중요했다. 두 번째는 서술형이에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한 20% 정도 나올 거고요. 깐깐한 보기,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 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쓰는 건 어렵습니다. 실전에선. 그래서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변별을 위한 외부 지문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변별을 외부 지문에서 낼 거고요. 이건 수능형 학습이 가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수능형 문제, 즉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르는 수능형 문제 대비할 거고요. 이건 평소에 제가 내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영문고 진도에 맞춰서 문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진도를 나가면서 최대한 끌어올릴 겁니다, 역량을.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야 되냐? 학원에선 이런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 4시간 합니다. 국어는 일주일에 1시간 오죠? 애들한테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해서 수업 들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선생님이 공부한 거다. 니들은 그냥 내 지식을 그냥 아하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뿐이지 진짜 네 지식이 된 게 아니다. 제가 3시간 30분 동안 수업할 거고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그 수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통과 못하면 안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그날 배운 거 완벽하게 숙지해서 절대 안 졸게 할 거고요. 자신 있어요. 절대 안 졸게 할 거고요. 최대한 집중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공부 안 하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할 애들은 받지도 않겠습니다. 정말 할 애들만, 열심히 할 애들만, 의지만 있다면, 잘만 따라온다면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성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리닉이에요. 아까 제가 4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공부한다 그랬죠? 학생 진짜 공부는 나머지 6일 동안 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근데 그 6일 동안 제가 맨날 걔 방 옆에서 앉아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얘가 여태까지 잘하고 있나, 3일 동안 잘했나, 앞으로 3일 동안 잘할 건가 중간중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성적이 오른다는 걸 학생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클리닉 꼭 오셔서 개별 질문, 거의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외비 안 내고 과외 받는 거거든요. 클리닉 꼭 참석하세요. 복스 테스트 당연히 매주 진행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신 진도가 나가면 시험 범위 정해서 실전처럼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형 쓰는 연습도 평소 실전처럼 연습해야 되거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그 결과를 매일매일 매주 발송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리니까 맥락이 같은 건데요. 개인별 학습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수업이라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근데 저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뭐 관심을 안 갖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대한 클리닉을 많이 불러서 그 학생 개별의 다 특징을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게 또 자료라든가 수업을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영훈고 1학년 국어는요. 3월 3일 일요일 1시 반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영훈고 그 시험 범위에 맞게 모의고사 수능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내신 수업을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미리 이제 첫 내신이기도 하고 진짜 떨리잖아요. 왜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훈고 국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